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대망의 마지막 주차, 15주차 피날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주차, 네, 강의는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모두 다 복습을 한다.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쭉 둘러본다, 훑어본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쫙 들어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트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 파트는 우리가 이제 늘상 얘기하던 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작부터. 자, 학술적 영어 글쓰기가 제가 뭐라고 했냐, 뭐라고 배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원칙은 명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어로 글을 쓸 때는 화려한 미사오가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연구 결과를 얘기할 때 정확하게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 기반, 증거 기반이라는 건 뭐였죠?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어떠한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 실증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논문이라는 거는 학술적으로, 그죠? 어떤 틀이 있고 양식이 있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글쓰기 스타일, 그죠? 글쓰기 규칙 스타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reference, 참고 문헌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떠한 양식, 정해진 양식, 학술지의 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쓰기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글쓰기 스타일은 보통 격식을 차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카데믹한 잉글리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카데믹 잉글리시.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격식적인 표현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아카데믹 잉글리시로 써야 된다. 그래서 보통 수동태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행위 자체를 강조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우리가 수동태, 영어의 수동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BPP의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각 섹션 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돼야 된다. 조직이 일관되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글쓰기 스타일은 공식적인 언어, 격식적인 어조로 써야 되고 수동태를 많이 쓰고 비격식적인 거 안 쓴다. 논리적 구성,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각 섹션마다 논리적인 구조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잘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기억나시죠? 네, 쭉쭉쭉 들으시면서 기억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거 기반으로 우리가 논증하고 인용을 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증거 기반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장을 했을 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죠? 선행 연구에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 결과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글을 쓸 때 설득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논문, 글을 읽는, 그죠? 우리가 지금 영어로 작성한 논문을 읽는 그 독자 중심으로 이 독자한테 우리가 설득하는 글을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표절을 방지해야 되고 그렇다면 항상 원래의 소스, 원작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1차 자료, 2차 자료 이렇게 표현했는데 반드시 1차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을 쓴 원작자의 원본을 찾아서 인용을 하시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독자가 우리 학술계의 독자일 수도 있지만 학자일 수도 있지만 연구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도 접근성이 있게 글을 좀 써줘야 된다. 가독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의 즉슨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추가로 설명하든지 독자 친화적인 가독성이 중요하다. 그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거는
가독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속 노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계속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요것만 보겠습니다. 도전 과제가 있고 해결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신진 연구자로서 도전 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학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연구하는 초보 연구자, 신진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그죠? 많이 읽고, 다양한 주제를 일단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성찰적 글쓰기, 그죠? 수정해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통과되는 게 없다. 그죠? 논문의 리뷰어의 악플은 숙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숙명이다, 숙명. 그죠? 결론적으로 비판적 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교육 연구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인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연구라 함은, 그죠? 연구라 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보통 드렸습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리고 혼합 연구. 그래서 각각의 연구가 어떤지도 말씀을 드렸고, 자, 양적 연구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일반화,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질적 연구라는 것은 참여자의 경험이나 맥락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혼합 연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다면적으로 장점이 있고 각 연구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한계점을 보완하긴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누구랑 의논해서 연구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구 설계를 할 때 혼합 연구를 하려면 지도 교수님과 항상 의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 질문, 연구 목적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접근법을 선택하고, 그죠? 철학적 관점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앞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타당성은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면 양적 연구고, 인터뷰나 관찰을 하면 얘는 질적 연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양적 연구는 결론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질적 연구에서는 상가 측정이라는 것은 단면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인터뷰하고 관찰해서 이건 질적이죠. 인터뷰는 결론적으로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그죠? 인터뷰를 하는 사람 말고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관점을 파악하고 실제 상황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기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적 요구를 할 때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 제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문 도구, 그죠? 또는 실험에 관련된 것을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다. 삼가 측정이라는 거는 질적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있고 관찰도 있고 여기에다 플러스 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질적 연구에서는 문서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비 교사의 성찰일지 뭐 이런 것도 제가 막 설명드렸습니다. 리플렉션 노트 해 가지고. 그죠? 그리고 뭐 정책 연구에서는 문서 연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것들. 그죠? 자, 통계 분석으로 양적으로 한다면 타당성 그리고 플러스에서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타당성, 신뢰성 둘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냥 통계 분석할 때는 타당성, validity, 신뢰성, reliability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계 분석하고 이제 질적 데이터는 이제 주제 분석을 두루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양적 연구 그리고 실험 연구를 할 때는 측정 도구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타당성 입장에서는 연구 결과가 일관화 가능한지 안 한지. 그죠? 그래서 generalization이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플랫폼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죠? 연구 결과의 플랫폼을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도 많이 또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술지에서 제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피어 리뷰, 동료 심사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또는 국제학술대회에 우리가 가가지고 발표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구자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학술지에도 내고 학술 대회에서도 학회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최신의 동향과 방법론, 그죠? 최신의 트렌드, 최신의 연구 주제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제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우리가 연구자의 삶을 이제 평생 교육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윤리,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구 윤리. 그래서 연구 윤리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하고 연구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글쓰기 하는 거하고 연구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럼 글쓰기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논리적 구조화를 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구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 및 기존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글쓰기를 잘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연구 지문을 명료화한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방법론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초록하고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초록은 유튜브의 썸네일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록에서 연구의 핵심 내용과 결과를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읽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서론에서 연구의 비용을 얘기하면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얘기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초록은 요약해서 독자의 흥미 유발 목적이고,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연구 질문과 같이 연결돼서, 그죠? 연구 문제는 연구 질문과 같은 뜻이죠. 그리고 연구 목적과 같이 연결돼서 연구의 범위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에 따라서 초록과 서론에 각각 역할들이 있고 요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죠? 결과는 있는 그대로 결과를 얘기하고 이거를 해석하는 단계가 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는 객관적 데이터를 해석 없이 순수하게 제시해야 된다. 유의미한 거, 무의미한 거, 긍정적, 부정적 둘 다 얘기해야 된다. 그죠? 그럼 논의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기존 문헌과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본 연구만의 독창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해서 제출을 하면 동료 심사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 이 연구가 실제 정책이나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공동 연구를 이렇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럼 공동 연구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동 연구를 하거나 워크숍에 참여를 해서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를 나눠봐야겠죠. 협력하고 교환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학술지에 뭘 해줘야 됩니까? 투고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문헌을 검토하고요. 연구 지문을 설정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항상 IRB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연구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연구 주제를 발견하는 거죠.
여기에 맞게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여기 별표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을 항상 생각한다. 연구 지문이라는 거는 구체적이고 연구 가능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측정 가능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 실험 연구를 할 거면 측정 가능하고 실험이 가능한 연구 지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연구 지문과 연구 목적은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여기 별표를 치는 거죠. 자, IRB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대상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윤리적인 측면을 반드시 인간 대상 연구를 할 때는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연구를 설계하고 연구 방법론을 선택을 할 때,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를 통해서 연구 방법론, 그리고 나서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양적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을 잘할지, 샘플링을 잘할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구 대상 집단 속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어떻게 우리가 샘플링을 잘할 수 있을까? 그죠? 표본 추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연구 설계라는 거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 설계에 따라서 방법론이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이 구체화되죠. 그러면 양적 연구에서는 반드시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대표성 있는 표본을 우리가 이제 추출해낼 수 있을지. 그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보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윤리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라는 거는 방법론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관리라는 거는 어떻게 저장하고 보안을 유지할지, 그리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고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연구팀 내에서만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 데이터를 공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익명성, 기밀성 이런 것들. 그래서 윤리 규정, RB에 승인된 내용에 맞게 철저하게 준수시켜줘야 된다.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 특히 요즘에는 AI 시대니까, 그죠? AI를 사용하는 걸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 연구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천적 함의, 제한을 도출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기존의 문헌과의 연관성도 얘기하지만 연구의 한계도 같이 고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독창성과 본 연구만의 독창성과 이 연구의 한계가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결과 보고는 건조하게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 확산 전략은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회에 발표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온라인 신문 매체에다가 또 투고를 하고 기고를 하고도 하니까. 그래서 플랫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전문가한테 할 때하고 비전문가한테 모두가 쉽게 우리가 이제 보통 접근 가능한, 그죠? 액세서블하게 한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접근 가능할 수 있게 액세서블하게 해야 된다. 접근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연구 윤리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대상으로 하면 사전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해악을 방지하다는 얘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구 참여자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상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잘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어를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낼 때 저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펀딩, 돈을 지원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IRB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면제 심사라는 거는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예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속 심사라는 거는 기존에 했는데 이거를 비슷하게 다시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승인된 게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익스피디하게 할 수 있는 법문입니다. 보통 처음에 사람 대상으로 하면 전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같은 내용이니까 연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한 것은 연구자의 성찰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자의 성찰적 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죠?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는다, 위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 만들어내거나 있는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수학적 검증 없이 막 뭐 하면 안 돼요? 데이터를 클리어하면서 데이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개인적인 편견이나 가치가 연구에 영향을 미쳤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 조작하면 안 되고요. 데이터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데이터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자,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왜 연구를 하는지,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 하면 왜라는 게 먼저 생각이 들어야겠죠. 내가 연구를 왜 하는데? 이 연구가 왜 중요한데? 뭐 거기에 맞게 무엇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할 건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무엇을 어떤 주제로 할지, 그러면 주제가 정해졌으면 이걸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해낼 수 있을지, 실제 구현할 수 있을지, 연구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글쓰기 이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글쓰기 이전의 고려 사항입니다. 잘못된 글쓰기 예시들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수정하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된 케이스는 뭐냐? 서론에 연구의 배경, 문제,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러한 글이 잘 된 글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퀄리티 높은 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방법론이 엄격하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발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요. 그죠? 연구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고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까지도 다 같이 얘기한다. 이게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잘된 퀄리티 있는 그런 논문들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비효율적 글쓰기를 하면 안 되고 잘 쓴 글쓰기, 퀄리티가 높은, 질 높은 이제 그 글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거는 반복을 계속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도 막 영어 잘 안 되는데 막 장하게 쓸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너무 과대 해석하고 과대 포장하는 것. 그죠? 논리적으로 비약한다는 얘기는 과대 포장하고 과대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간결하게, 정확하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요거 되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논문 작성이라는 거를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물론 단기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여기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죠?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부터 최종 출판까지 아주 여러 가지의 단계들을 이렇게 거쳐 나가야 된다. 단계별로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서로는 깔때기 구조로 이렇게 써야 된다. 일반적인 주제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좁히고요. 그러고 나서 더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넓은 개념에서 왜 중요한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내려면 내려올수록 우리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전체적인 내용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게 서론의 깔때기 구조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RB 관련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자, 문헌 정리 체계적으로 세분화 분류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초안을 작성을 할 때 깔때기 구조를 생각해서 앞에 있던 내용을 생각해서 구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서론을 처음 쓸 때는 아무래도 완벽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초보 연구자, 신진 연구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모든 글이 다 완벽하게 써질 거라는 그런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는 항상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연구의 이론적 틀, 그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론 없이 논문 쓰면 안 된다. 이론 없이 논문 쓰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세웠으면 연구 방법론, 특히 이제 연구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중간 단계에서 누구랑 지도 교수님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본인이 스스로 연구 목적을 가정하고 설정한다 한들 데이터를 막 쉽게 모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연구 설계적인 단계에서 연구 설계 전에 이미 지도 교수님과 충분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측정 달성, 그러니까 이제 측정 달성, 연구가 가능한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연구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지가 상세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전문가 피드백, 오류를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지도 교수님과 같이 얘기해 보는 겁니다. 또는 심사위원님과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면 심사위원님들과 또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한 조금만 더 하고 첫 번째 강의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한 두 페이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환적인 수정이 중요하고 영어 학술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순환적이라는 건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서론과 연구 지문을 하고 방법론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하고 새로운 피드백 받아서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적 과정이 중요하다. 그다음 깔때기 구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깔때기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는 광범위한 배경에서 특정 분야로 좁히고 그다음에 기존 연구의 한계나 공백을 얘기를 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위해서 얘기하고 연구 지문 얘기하는 이러한 구조만 5단계만 여러분이 잘 따라도 서론을 굉장히 잘 쓴다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큰 배경에서 특정 분야로 좁히고 기존 연구의 한계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한다는 당위성을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연구 지문이나 연구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연구 문제 설정 요거는 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그죠? 마지막 주차에 15주차의 첫 번째 강의는 요까지만 일단 하고 끊었다가 네,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